자, 안녕하십니까. 노브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필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페라리 포르토피노는 600마력의 프런트 미드십 엔진의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오픈이 되는 슈퍼카인데 스포츠카처럼 생긴 끝장나는 차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라는 약 서너 개의 질문을 받았고요. 저는 페라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 사장이죠. 대한민국 슈퍼카 리뷰의 정석 슈퍼카 리뷰하면 노 사장인데, 럭셔리 GT카를 표방하는 오픈이 되는 자동차를, 사실 그 시장은 벤츠 SL이 가장 많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페라리에서 그 시장이 탐났어요. 물론 가격대는 약간 다르지만 약간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페라리가 초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쯤이죠. 10년도 좀 더 됐나? 캘리포니아를 만들어서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없는 그 모델을 만들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성공도 했지만 페라리한테 약간 조금 오명을 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출력이라든가 뭐 운동 성능이라든가 에어로다이나믹에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2로 터보, 캘리포니아 2를 캘리포니아 T, 캘리포니아 터보라고 했는데, 엔진이 이제 터보 엔진이 들어가면서 2013년경,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약간 좀 페라리의 명성을 되찾고 이렇게 갔는데, 그리고 나서 페라리의 전문 CEO가 바뀌죠. 전문 경영 CEO가 바뀌면서 새로 취임한 경영 CEO분은 그동안의 페라리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의 역할과는 약간 다른 매출 증대, 그 다음에 어떤 판매량, 이런 거에 대한 마케팅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조금 그동안 페라리가 갖고 있었던 사업 마인드하고는 약간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 철학을 갖고 페라리를 지금 끌고 가는데, 그래서 이 차명도 포르토피노, 사실은 페라리가 이렇게 지역명을 잘 쓰지 않아요. 지역명을 쓰더라도 관련된 지역명을 쓰지 아예 관련이 없는 지역명을 잘 안 쓰는데, 캘리포니아나 이런 것들은 다 관련된, 레이스와 관련된 지역명인데, 이 포르토피노는 그냥 항구 이름이에요. 되게 아름다운 항구 이름인데, 이런 이름을 쓴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488의 후속 F8, F8 푸르비톤가 뭔가 나온 것도, 사실은 왜 페라리에서 이 모델이 나왔지 싶을 정도로 뭔가 페이스리프트 아닌 페이스리프트 신차 발표 같은, 그러니까 판매 증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페라리의 행보에 약간 걱정을 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로 페라리 행보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현재까지는 두드러지게 문제점은 아직 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폭스바겐의 예전 수석 디자이너였던 파비오 만존인가 뭔가 있어요. 그 디자인 잘 하시는 분. 그분을 데려다가, 원래는 페라리의 디자인들이 다 피닌파리나에서 주로 이제 외주 제작에 의해서, 피닌파리나와 과거 엔초 페라리 때부터 쭉 역대급 디자인들을 많이 뽑아냈는데, 파비오 만조니를 데려다가 앞으로는 페라리가 자체 디자인으로 가겠다. 그래서 자체 디자인으로 제가 알기로는 458, 그 다음에 488, F12, 599, 그 다음에 요번에 파리 슈퍼패스트, 그 다음에 라페라리, 이거 등등 해가지고 페라리의 디자이너가 바뀌고 자체 디자인 센터를 가동한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확 바뀌고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페라리 FCA 그룹에서, 그 피아트 산하에 있는 FCA 그룹에서, 이것도 되게 이례적이에요. 이런 소규모 생산 슈퍼카 독립 브랜드가 대기업 산하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독립을 해요. 마세라티니 피아트니 알파로메오니 다 힘든데, 페라리는 혼자 잘나가지고 혼자 다시 독립을 해서 독립된 회사를 이끌어가면서 마세라티와도 결별을 선언해서 마세라티에도 이제 더 이상 엔진을 안 주겠다 그랬고, 그래서 페라리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전 세계의 슈퍼카 브랜드 중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 아니냐, 가장 다양한 모델과 많은 판매고를 올리며 흑자,
노선을 달리고 있고 자체적인 브랜드화를 완벽하게 구축해 가고 있는 노사장이 빠를 수밖에 없는 브랜드. 그래서 저는 페라리를 좋아하는 거고, 아무튼 이런 페라리의 행보에 저는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페라리의 최근 뭐 가벼운 역사의 일부였고요. 자, 그러면 포르토피노는 뭐냐? 사실 포르토피노는 페라리가 FR,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샤프트를 구동하는, 페라리는 원래 일반 사람들은 페라리가 슈퍼카고 엔진이 뒤에 있는 거를 잘 만드는 줄 아는데, 물론 뒤에 있는 것도 예전에 뭐 288 GTO부터 해가지고 F40, F50 등등 해서 F35 등등 리틀 페라리도 다 엔진이 뒤에 있는데, 원래 페라리는 옛날에 람보르기니가 미우라 같은 그런 차를 만들기 전에는 페라리는 엔진이 대부분 다 앞에 있었어요. 특별한 경주차가 아니고서는. 페라리는 원래 앞에 엔진이 있는 차를 잘 만들어요. 원래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프런트 엔진인데 최대한 안쪽으로 넣고 미션을 뒤로 빼서 무게중심이 엔진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장이 늘 중요시 말하는 그 웨이트 디스트리뷰션, 무게 배분. 보통 내가 50대 50이 되면 되게 좋다 그러잖아요. 얘네는 엔진이 앞에 있는데도 앞에 무게중심이 46, 뒤에 무게중심이 54예요. 엔진이 사실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여기까지가 엔진이고, 여기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있고, 여기에 미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게 배분 자체가 뒤쪽으로 편향돼 있어요. 무게 배분이 뒤쪽으로 편향돼 있으면 이제 어떤 좋은 현상이 있냐면은, 후륜 구동인데 앞에가 무거우면 뒤에 그립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뒷바퀴로 완벽한 구동이 갔을 때 계속해서 뒷바퀴가 슬립을 자주 일으키고, 코너에 들어갈 때 앞이 무거우니까 언더로 약간 밀리고 뒷바퀴의 그립이 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뒤 바퀴의 무게 배분의 뒤쪽이 무겁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급가속이나 뭘 할 때, 추월 가속을 할 때 악셀 전개를 팍 했을 때 뒷바퀴로 무게에 더 편중이 돼 있으니까 뒤쪽으로 가는 구동이 힘차게 바퀴를 밀고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너 같은 데를 들어갔을 때 급브레이크를 딱 때리면서 무게 속도를 줄이면서 이제 무게의 중심의 변화가 올 때, 앞이 원래 무거운 차들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이 무거우니까 더 앞이 눌리면서 뒷바퀴의 그립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코너에서 후륜 구동인데 뒷바퀴에 구동을 주고 확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안 될 거 아닙니까? 뒤가 더 가벼워지니까. 근데 이렇게 무게 배분이 프런트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뒷바퀴 쪽에 무게 중심이 더 많게 되면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바퀴 쪽으로 무게 편중도 덜 될 것이고, 뒷바퀴의 출력이 그대로 살아나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코너를 들어갈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쾌함과 쉬운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페라리는 앞에 엔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고출력 차들이 앞에 엔진이 있고 500마력이 넘어가면 뒷바퀴만으로 그립이나 지오메트리나 여러 안전성을 도모하기가 힘들어서 다 사륜을 때려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페라리는 안 해. 811 슈퍼패스트는 700마력이 넘는데도 안 해. 사륜 안 넣어. 얘 600마력이 넘고 무게가 1700kg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무겁진 않아요. 하드탑 컨버터블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후륜만으로도 충분히 그립을 잡아준다는, 이게 기술이에요. 노사장이 늘 말하는 무게의 저중심화, 무게 배분, 전체의 지오메트리,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페라리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보시면 굉장히 경쾌한, 정말 페라리는 이 운전자가, 드라이버가, 탑승객이 둘이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를 받는 차예요. 이 차는 타면 탈수록 역시 페라리다. 그리고 나는 페라리가 쓰는 댐퍼 시스템, 이번에 이 전 모델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BWI는 약간, 그러니까 아벤타도로에서는 너무나 서킷 특성에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별로인데, 얘는 그 정도로 딱딱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전 페라리들하고 약간 차이, 저는 워낙 페라리를 많이 타니까 차이 나는 걸 느껴보라고 하면 458 스페ци알레 대비 488에서도 이 BWI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458이나 458 스페ци알레를 내가 워낙 많이 탔었으니까, 488은 그때 리뷰할 때만 타고 안 탔으니까요. 근데 이 458이나 이전 페라리 모델에 비하면 약간 거친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 그게 불쾌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아무튼 페라리가 쓰는 이 댐퍼의 세팅은 운전자로 하여금 처음에 약간 딱딱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계속 몰고 다니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굉장히 멀미도 나지 않으면서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싹 하고 이렇게 뭉그러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페라리를 계속 타고 다니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페라리를 타다 옮겨 탔을 때 살짝 멀미를 돌발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금방 벤츠의 뭐 AMG라든가 BM의 M이라든가 여러 차들이 물론 그들도 좋은 댐퍼를 쓰기 때문에 타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지나면 바로 그 차의 댐퍼가 좋다는 걸 느끼는데, 아무튼 페라리는 마법의 댐퍼 세팅이 있어요. 타다가 바꿔 타면 모든 차에서 약간 이질감을 느끼게 해줘요. 그만큼 저는 페라리의 댐퍼를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세팅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제일 뛰어난 건 전체 무게 대비 댐퍼가 굉장히 굵직해요. 그래서 박 사장도 레이브에서 얘기하지만 댐퍼가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도 작고 얇고 스테빌라이저가 얇아도 댐퍼 스스로 차를 너무나 잘 받들고 가기 때문에 정말 페라리의 댐퍼는 그냥 사랑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이 차의 진면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우리 마 PD가 내가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암기해서 하려고 했더니 노 사장님 저도 대사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자기한테 굳이 대사를 달라며 그렇게 꼭 치고 들어와야겠니? 한번 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뭐부터 치고 들어올래? 내가 공부한 자료를 갖다가 지가 또 다 메모를 하더라고요. 치고 들어가도 될까요? 치고 들어와도 돼. 연비가 좋아졌는가? 연비는 나는 정말 신기한 게 캘리포니아 T는 기름을 좀 먹었어. 얘랑 지금 똑같은 엔진이란 말이야. 얘가 지금 뭐 흡배기하고 약간 ECU의 세팅만 바꿨지 거의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월등히 연비가 좋아. 얘가 연비가 좋은 이유가 일반적인 주행할 때는 기어 단수를 굉장히 빨리빨리 바꿔. 굉장히 6단, 7단을 빨리 집어넣어버려. 내가 민망할 정도로 RPM도 얼마 안 되고 속도도 얼마 안 되고 지금 언덕길인데 지금 1200rpm에서 50km 밖에 안 되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6단을 걸어버리잖아. 보통은 이런 언덕에서 1200rpm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6단을 놓고. 얘는 그러니까 낮은 RPM에서는 터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토크를 쓰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뭐 49km로 떨어지는데도 기어를 안 바꾸잖아. 6단에서 계속. 이렇게 기어를 쓰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연비가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연비가 되게 잘 나오는 거야. 내가 저때 488 탈 때도 되게 놀랬거든. 원래 페라리들이 연료 게이지가 빨리 떨어지는데 488도 그렇고 조지지 않는 이상은 연비가 꽤 잘 나오더라고. 얘도 지금 연비 내가 되게 많이 탔는데 아직 기름이 반이나 남았잖아. 엔진의 활성화 특성 실린더와 커넥팅 로드 그리고 흡배기 라인 변화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흡배기 라인의 변화. 지금 이제 보면 얘는 일단 네. 배기에 달려있는 플랩이 배합을 맞추기 위한 플랩이 아니야. 이 소음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살 달리고 시내를 달릴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소음이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얘는 웬만하면 플랩을 다 열어버려. 배합 같은 거 필요 없어. 언제나 배합은 뚜러뻥이야. 뚜러뻥으로 연결돼 있고 언제나 바이패스 밸브를 열어서 엔진의 활성화가 우선이고, 운전자로 하여금 드라이버로 하여금 배기음을 들으면서 너가 그동안 탔던 어떤 차에 비해서 배기음이 좋지 않냐? 네, 되게, 안에서 들었을 때? 네, 되게 목탁 소리 같아요. 무슨 소리? 목탁 소리요. 목탁 소리는 또 뭐야? 현명하고 약간 청아한 느낌. 진짜? 네. 시원. 씨. 코너링 횡지 죽인다 진짜. 이런 좁은 도로에서 이 속도에서 그냥 어허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러면 안 돼. 야야 야야야야야 핸드폰 안 돼. 야 큰일 날 뻔했어. 야 이런 좁은 도로에서 이렇게 빨리 다니면 어떡해. 살살 달려야지. 네, 근데 아까 질문 대답 안 하셔가지고 다시 질문해볼게요. 엔진의 활성화 특성 실린더와 커넥팅 로드 그리고 그 흡배기 라인 변화에 대해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어렵구나.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페라리는 이 터보 엔진을 넣으면서 터보렉이 생기는 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야. 페라리는
엔진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회사야. 그만큼 엔진이 쫀득쫀득해야 되고 엔진이 엄청나게 즐거움을 줌시롱, 출력도 확 쏟아짐시롱, 지치지 않음시롱 슈퍼 엔진이 돼야 되는데 터보를 넣으면 터보렉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깨지면 안 되고 지오메트리 특성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캘리포니아 T에서도 그랬고 488에서도 그렇고 터보에 대한 의존도를 그렇게 높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스트가 걸려서 엔진의 토크가 올라갈 때 NA 엔진과 맞춰서 운전자가 터보렉이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에 하나 터보렉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원래는 얘네가 터보렉이 없게 세팅을 했는데도 터보 엔진으로는 토크의 분포가 약간 바뀔 수 있단 말이지. 또 하나 기어 단수가 어떻게 물리느냐, 몇 단이 물리느냐에 따라서 차에 부하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단수마다 터보의 지오메트리 특성 변화 세팅이 약간 다르게 돼 있어. 근데 그게 488에서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얘는 그 정도로 민감하게 한 것 같진 않더라고. 488 엔진에서는 터빈하고 기어 변화를 굉장히 맞물려서 세팅을 해놨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를 탔을 때에 비해서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 있어. 엔진이 차가 나가는 느낌이 약간 달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캘리포니아 터보에 비해서 마력수가 월등히 좋아졌느냐? 그건 또 아니야. 마력수는 몇십 마력밖에 안 올라갔단 말이야. 토크 변화도 되게 미비하고. 근데 내가 노사장이잖아. 와, 이 정신에 껴. 아, 그러면은 488 같은 이 터빈의 지오메트리 가변 특성하고 각 기어 단수에 맞게 터빈의 부스트압을 미세하게 조절해주는 전자식 웨이스트 게이트를 가지고 미세하게 조정해주면서 부스트압과 엔진의 토크를 각 기어 단수하고 맞물려서 미세 조정을 해주는데 아무리 봐도 얘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 그리고 엔진의 어떤 하체 우리기를 하면서 엔진에 이렇게 붙어있는 구성품들을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도대체 얘는 뭘까? 근데 네가 질문한 그거야. 캘리포니아 T에서는 얘보다 기름도 더 많이 먹었고 얘보다 엔진이 약간 더 둔탁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지금 488에 만큼 그런 게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된 이유가 가벼운 피스톤, 네가 아까 말한 변화된 피스톤 형상이 바뀌고 가벼워졌어. 그 다음에 컨로드, 커넥팅 로드를 더 가벼운 걸로 바꿔. 페라리들이 보통 일반적인 F12나 599 일반적인 모델, 그 다음에 458 일반적인 모델에서 페이스 리프트를 거치면서 스페셜 버전을 항상 내놔. 페라리는 항상 스페셜 버전을 내놓고 고성능에 언제든 서킷에 가서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세팅 버전을 내놓는데 하드코어 버전인데 뭐 360은 챌린지 스트라델, 430은 스쿠데리아, 458은 스페ци알레, 488은 피스타, 마찬가지로 599는 599 GTO, 그 다음에 F12는 F12 TDF, 그 다음에 요번에 파렐리 슈퍼패스트는 이제 어떤 이름으로 나올지 모르는데 페라리가 그런 거를 할 때 보통 커넥팅 로드나 피스톤을 티타늄으로 바꿔. 그 티타늄 바꾸고 되게 가벼운 거. 자, 지금 그 네가 말한 이렇게 지금 보면 RPM이 이렇게 7,000, 8,000 쫙 그냥 올라가자. 와, 이런 코너를 110. 우와, 오, 이게 차야 이게? 오, 야, 내가 저 코너를 120으로 돌았어. 야,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와, 진짜 와. 그게 불안하지도 않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벤타도르를 탈 때도 그 높은 출력인데 RPM 이렇게 8,000까지 못 갔잖아. 이런 데서 못 간단 말이야. 근데 얘는 터보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코너에서 나가면서 내가 옛날에 사람들이 노사장 포르쉐 911 GT3 RS가 얼마나 뒤지는 엔진인데 맨날 458 스페ци알레만 칭찬하고 노사장은 너무 페라리를 너무 좋아해, 다른 모델을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 막 그러는데 이런 거에서 증명되는 거 뭐냐? 페라리는 2, 3단에서 1, 2, 3단에서 그냥 잘못하면 그냥 여기 빨간불 다 들어와 따라락 하는 거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 순식간에 RPM이 8,000까지 그냥 가는 거야. 페라리는 얄탱이 없어. 근데 아무리 911 GT3라도 엔진도 걔네도 7, 8천까지 가는데 페라리만큼 RPM이 빨리빨리 못 떠. 이게 바로 페라리의 기술이야. 가벼운 컨로드와 그 다음에 압축비 180도 플랫 클랭크 축을 통해서 엄청나게 RPM을 쫀득쫀득하게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페라리를 타면 뭐라? I love 페라리! I love 페라리! I love 페라리!
막 이러는 이유가 엔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엔진이 살아있다니까 얘는. 엔진이 막 팔딱팔딱 뛰는 거야. 그냥 숨어 잡아갖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가 질문했던 콘로드랑 피스톤을 바꾸고 흡배기의 유체, 공기의 흐름의 관을 바꿔서 터보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NA 엔진처럼 팔딱팔딱 뛸 수 있게, 이거는 488에서 컨닝을 했을 거야. 이게 슈퍼카야. 그냥 와네요, 와. 그냥. 이래서 형이 페라리를 좋아하는 거야. 이 엔진이 살아있어. 얘네들은 그냥 엔진이 퍼떡퍼떡 숨을 쉬는 거야. 이 페라리는 내가 좋아하는 플랫 클랭크 축을 쓴단 말이야. 플랫 클랭크 축을 쓰게 되면 엔진이 약간 역동성 있게 움직여. 탕탕탕탕 이렇게. 피스톤이 블럭의 뱅크각은 90도 80도를 쓰는데 사람들이 뱅크각 그러면 블럭이 벌어진 각도만 생각해. 블럭의 뱅크각은 블럭이 이렇게 몇 도로 벌어져 있는 거고, 클랭크 축도 뱅크각이 있어. 양쪽 실린더에서 콘로드가 왔다리 갔다리 때리는 이 클랭크 축이 돌아갈 때 양쪽에서 주고받는 돌아가는 이 클랭크 축에도 뱅크각이 있단 말이야. 보통은 클랭크 축의 뱅크각을 플랫한 이 180도를 잘 주질 않아. 이 180도를 주게 되면 탕탕탕탕 주고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저 RPM이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엔진이 거칠어. 그리고 이 엔진을 부드럽게 매만지기가 되게 어렵고 굉장히 단단하고 비싼 소재의 철강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페라리는 늘 플랫한 각도의 그 클랭크 축을 쓴단 말이야. 왜냐면 얘네는 언제나 RPM을 8,000, 9,000, NA 엔진 막 9,000까지 돌아가니까 플랫 클랭크 각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피스톤이 움직이다 이게 꼬여버려, 행정이. 근데 플랫 각도의 180도의 클랭크 축의 그 각도를 쓰게 되면 탕탕탕탕 치고받기 때문에 거칠지만 RPM이 올라갔을 때 피스톤이 움직일 때 상사점, 하사점, 흡배기 라인이 꼬이질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페라리 엔진이 달리면 어느 때고 기어를 이렇게 다니다가 딱 내리고 딱 밟으면 그냥 바로 쫙 올라가서 바로 그냥 레드존 때리고 바로 4단인데도 바로 또 레드존을 또 때려. 보통은 이 3단, 4단에서 레드존까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일반 차들은 1, 2단에서는 레드존을 치지. 근데 3단, 4단에서 순식간에 레드존. 스페ци알레 같은 경우는 그냥 신경 안 쓰면 한 1초 만에 1초도 안 걸려, 레드존 가는데. 그러니까 걔는 계속 신경을 쓰면서 달려야 돼. 그리고 고 RPM에다 놓으면 출력이나 토크가 떨어질 수도 있어도 회전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 회전수를 활용해 갖고 차를 미끄러뜨리면서 다니면 너무나 재밌단 말이지. 그러니까 페라리는 이 고성능 엔진, 빠른 회전의 엔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거를 다룰 줄 알면 엄청 차를 재밌게 타는 거야. 어떤 사람은 페라리가 위험하대. 나는 페라리를 탈 때 제일 재밌고 인생이 즐거워. 페라리를 탈 때가 나는 제일 즐거운 거야. 사람들이 노사장은 너무 페라리만 좋아해. 타보라고. 타보고 얘기하라고.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타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물론 람보나 맥라렌이 페라리보다 좋은 점들이 있어. 그들도 슈퍼카를 잘 만들지. 하지만 엔진의 활성화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의 그 어떤 브랜드도 페라리를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거지. 내가 그래서 페라리를 사랑하는 거야. 너무 좋잖아. 그래서 네가 아까 질문했던 흡기 쪽에 인테이크를 직관으로, 이거는 원래 페라리 쓰는 방식인데 캘리포니아 T에 대비해서 약간 뭘 바꾸고 배기 라인을 좀 바꾸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터빈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3단 이렇게 놓고 쭉 달리면 쭉, 얘가 보면 NA 엔진 빌인데 터빈의 영향이 살짝 있어. 언제 있냐면 3,000에서 5,000 사이에서, 그러니까 얘가 100km 가속이나 제원상의 토크가 높은 이유가 거의 엔진을 일반적으로 그 터빈 스크롤에서 작은 군형하고 큰 군형으로 공기가 싹 가면서 배기 터빈을 돌리게 해놨는데, 얘가 보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작은 군형을 통해서 바람의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배압이 크게 나가지 않아도 터빈이 막 돌게 해서 터빈 스크롤을 항상 돌려줘서 쭉 공기를 밀어 넣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면 터보 찬지를 못 느끼는데 3000에서 5000 사이에는 NA의 다른 페라리에 대비해서 굉장히 토크가 두꺼워. 이때 내가 보니까 모든 스크롤이 싹 돌면서 최대 토크를 내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캘리포니아 1에 대비해서는 토크가 한 20 가까이 높은 것 같더라고.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 걔가 50이었으면 얘는 70대란 말이야. 엄청난 토크를 주는데, 그래서 100km 가속이나 200km 가속에서 웬만한 슈퍼카하고 똑같은 성능이 나오는 이유는 3000에서 5000 또는 6000까지 해서 터빈 스크롤의 영향을 받아서 NA 엔진 플러스 이때 막강한 터빈을 쏟아주면서 토크를 밀어가지고 기어비를 손봐갖고 날아가는 속도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3단, 4단, 5단의 기어비를 바꾼 거야. 그 일반, 그러니까 1, 2, 3단은 기어 단수의 그 폭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면 5단, 4단, 3단, 2단, 2단 하다가 3단, 4단. 그러니까 보니까 3단, 4단의 기어비를 약간 손봐가지고 추월 가속이나 200km까지 갈 때 보통 3, 4단 기어를 제일 많이 쓰니까 거기에다가 이 터빈 스크롤에 부스팅 압력을 갖다 때려 넣어주게 세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페라리의 NA 엔진을 잘 이해하면서 타되 터빈을 활용해 갖고 가속을 당기면은 웬만한 차는 그냥 다 그냥 가면서 그냥 다 싸다고 때리면서 가는 거지. 가면서 그냥 싸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면 2000, 3000에서 NA 엔진빌로 쫙 가속되다가 3단에서 쭉 이렇게 터빈으로 몰다가 5500, 6000 넘어가서 8000까지는 또 NA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회전 구간에서 RPM이나 토크의 변화가 탁탁 바뀌면서 운전자한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아예 없어. 와, 근데 어떻게 얘네들은 터보렉을 느껴지지 않게 엔진의 이 활성화를 세팅을 했을까? 아무리 밟아도 터보렉이 느껴질 것 같다. 근데 RPM이 딱 떠버려. 그러니까 느껴지라는 그 찰나에 터보렉을 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아. 아예 없진 않고 느껴질랑 말랑 밀당을 존나 하는 거지. 일단 고수네요. 밀당 고수야. 터보 엔진인 척, 터보 엔진 아닌 척. 뚜껑을 한번 좀 열어야 되겠는데, 그지?